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한다. 90%는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결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입었던 갑옷이 사회라는 전쟁터가 바뀌자 아무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해 자부심이 넘쳤던 한 남자가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꿈을 찾은 한 전직 임원의 이야기를 통해 냉혹한 현실을 돌파할 단 하나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 대기업에서 헌신했던 55세 김상진 씨. 그는 명예퇴직을 제안받았을 때 서운함보다는 자신감이 앞섰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업무 수첩에는 수많은 인맥이 빼곡했고 성공시킨 프로젝트 목록은 이력서 2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현실의 문은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는 일십당하기 일쑤였고 어렵게 잡힌 면접 자리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만 반복됐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팀장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을 보며 감탄하기보다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을 모시기엔 저희 회사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장 직원들이 나이 많은 팀원을 불편해하는 문화도 있고요. 김상진 씨를 진짜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소득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하얀색 고지서,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빠져나가니 신경도 쓰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가진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만으로도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보험료가 부과되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험료만 해결되면 어디든 가야겠다. 이 조급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퇴직 6개월 만에 그는 한 건물의 시설관리팀, 계약직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취업한 중장년 10명 중 4명은 이전 직장 대비 임금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또 재취업 후 정규직 비율은 42%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죠. 남의 이야기 같았던 그 통계가 바로 자신의 현실이 된 겁니다. 매일 아침 익숙한 양복 대신 낯선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준비 없는 퇴직이 맞닥뜨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진 씨의 안타까운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 김상진이라는 과거의 명함으로 현재의 시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한 재취업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공의 첫걸음은 이력서에서 내 이름과 회사 이름을 지우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광을 모두 걷어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퇴직자의 77.5%, 거의 10명 중 8명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퇴직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영광에만 기댄다면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2019년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60 은퇴자의 재취업 성공률이 무려 83.2%에 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90%는 실패한다면서 어떻게 83%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 속에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성공의 정의를 스스로 바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꼽은 재취업 성공 요인 압도적인 1위는 다름 아닌 눈높이 낮추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월급을 깎고 직급을 포기하는 체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일간지에 소개된 사례는 이 내려놓음이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30여 년간 대기업에서 전무까지 지냈던 62세 홍수영 씨. 그는 퇴직 후 몰려오는 극심한 상실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는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재취업 교육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교육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지위와 명예, 사회적 시선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돕는 일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기입니다.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역할 속에서 미래의 나를 재발견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결국 재취업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전략은 과거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나라는 상품의 재정의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빛나는 직함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대신 그 직함 속에서 내가 실제로 쌓아 올렸던 진짜 역량,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 까다로운 상대를 설득하는 소통 능력, 예상치 못한 위기를 돌파했던 위기관리 능력 같은 핵심 가치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지금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새롭게 가공하고 포장해서 완전히 다른 수요처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름 지우기 연습으로 나를 철저히 객관화하십시오. 오늘 저녁 조용한 곳에서 당신의 이력서를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이름, 졸업한 학교, 다녔던 회사, 마지막 직함을 모두 하얀 종이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남은 경력과 성과만을 보며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시장 가치를 마주하는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에 대한 입장권, 즉 자격증을 준비하십시오. 눈높이 낮추기 다음으로 높은 재취업 성공 요인은 바로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청년들처럼 스펙 경쟁에 뛰어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재정의한 나라는 상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최소한의 증거를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지게차 운전, 여행상품 상담사.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자격증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성실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고용이 아닌 활용이라는 유연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정규직 재취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일본의 한 55세 기자는 자신의 연봉을 40%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음에도 재취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바로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한 고문 역할이었죠. 한 소비재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 2시간 회의에 참석해 조언해주는 역할로 월 50만 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 없이 중장년의 깊이 있는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파트타임 컨설팅, 프로젝트 자문, 단기 강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가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은퇴 후 재취업 시장이 우리에게 냉혹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90%의 실패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과거의 빛나는 명함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낼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경력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새로운 시장의 언어로 번역하고 지금 시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포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막의 문을 여는 단단한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